외래 침략종인 유럽 토끼들에게 이미 한 차례 털린 호주. 이번에는 호주의 토착종인 에뮤에게 당했다는데? 에뮤 전쟁에는 실제로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투입되었어? 호주 군대마저 굴복시킨 에뮤? 호주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류인 에뮤는 미국의 독수리처럼 호주를 대표하는 새야. 에뮤는 타조처럼 날지 못하지만 철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로 매년 알을 낳기 위해 해안가에서 내륙지대로 이동하지.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번식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에뮤들은 서호주의 캠피엔이라는 지역에 새로 개간된 밀밭이 새끼들을 기르고 먹이를 찾기에 아주 좋은 서식지라고 판단해. 그래서 무려 2만 마리가 넘는 에뮤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 그런데 이 땅은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돌아온 참전용사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었어. 1차 세계대전의 갈리폴리 전에 참전 후 극심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15만 명의 참전용사들은 얼굴의 절반이 사라지는 등 끔찍한 부상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어.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이 전쟁 영웅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어. 하지만 갈리폴리 전의 실상이 호주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국민들은 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했지. 이러한 압박에 호주 정부는 마침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편을 마련하는데 바로 개간되지 않은 척박한 땅을 참전용사들에게 조금씩 떼어주며 농사를 짓게 해서 호주 내에서 필요한 식량 자원을 조달하려는 계획이었어? 수천 명의 참전용사들이 지원했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지. 이들이 받은 땅은 너무 척박했고 다양한 해충이 끝도 없이 찾아들었어. 참전용사들은 농사 경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각 군인에게 지급된 땅은 10에이커 정도로 너무 작아서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의에 가득 찬 참전용사들은 인생지의 이막을 위해 호주 전역에 터를 잡았지. 이 중 약 5천여 명이 서호주에 정착했는데 이곳에서 키우기 가장 적합한 작물은 밀이었어. 그리고 그 밀을 다 먹어치우며 새끼를 기르겠다고 2만 마리의 에뮤가 침략을 한 거야. 에뮤는 사실 수많은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 1920년대 중반이 되자 호주 정부의 농장 계획은 제한급에 실패라는 것이 드러났어. 수만 명의 농부들은 흉작으로 인해 빈곤에 빠졌어. 이런 처참한 상황 때문에 알코올 중독과 자살률이 치솟았고 밀 가격은 폭락했어. 1929년 미국 주가가 대폭락하며 대공황이 시작되었는데 미국보다 호주가 큰 타격을 입었어. 이미 떨어진 밀 가격은 반값으로 순식간에 폭락했고 호주의 실업률은 32%에 달했어. 게다가 가뭄까지 닥쳤지. 서호주에서 농부로 정착했던 참전용사의 4분의 1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손을 털고 떠났어. 하지만 호주는 여전히 주식으로 밀이 필요했지. 그래서 총리인 제임스 스큘리는 이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어.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확기 직전에 이 약속을 철회해. 그리고 나서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제임스가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에서 떨어져. 새로운 총리로 선출된 조셉 리오는 즉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철회해버려서 결국 농부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뮤들은 밀을 다 먹어치우고 튼튼한 다리로 밭을 짓이겨 농작물들을 초토화시켰어. 그리고 토끼 울타리까지 파괴해서 토끼들까지 농작지를 침범하게 만들었지. 가뭄은 호주의 농부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어. 수많은 야생동물들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고통을 받았지. 그렇게 먹이와 물을 찾던 2만 마리의 에뮤는 살아남기 위해 서호주의 논밭으로 이주하게 된 거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던 참전용사들은 결국 국방장관인 조지 피어슨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어. 조지 피어슨은 호주 왕립 포병대에 군인 3명을 보내줬지. 11월 2일 에뮤 전쟁이 시작되었어. 왕립군대의 군인과 동네 농부들이 힘을 합쳐 에뮤를 소탕하기 위해 노력했어. 에뮤를 한 곳으로 몰고자 했지만 이 새들은 함께 다니지 않았어. 에뮤들은 전방위로 흩어져 버렸지. 이틀 뒤 군인들은 댐 주변에 잠복해서 기다리다가 천여 마리의 에뮤들이 물가에 오는 것을 발견해. 한 병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몇 발을 쏘자 다른 한 사람은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영민한 에뮤들은 소수의 사상자만을 남기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데에 성공하지. 에뮤들은 회복력이 넘사벽인데다가 총을 맞고도 살아남고 상처가 심하더라도 죽기 전까지 멀리 달아나기 때문에 몇 마리를 죽였는지 집계하기가 어려웠다고 해. 오죽하면 에뮤들이 총을 맞았는지 깨닫게 하려면 최소 2~3발은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3일 차까지는 약 30마리의 에뮤가 죽었어. 하지만 2만 마리의 에뮤 집단 중 이 정도는 말 그대로 새발을 피웠지. 부실한 성과와 비아냥거리는 언론 때문에 투입된 군 병력은 몇 차례나 철수했다가 다시 불려가기를 반복해. 그리고 12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에뮤 전쟁을 끝내지. 군에서는 9,860발을 쏴서 986마리를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선 과장된 수치라고 논란이 많아. 에뮤는 계속해서 농사를 망치게 했고 농부들은 1934년, 1943년 그리고 1948년 다시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해. 에뮤로 인한 문제는 에뮤를 막는 울타리를 치면서 서서히 해결되었어.
오늘날까지 에뮤 전쟁은 각종 미디어에서 희화화되고 있고 인터넷에는 밈으로 떠돌고 있어. 2023년에는 에뮤 전쟁이라는 코미디 영화까지 개봉되었지. 조롱과 웃음의 소재로 쓰여온 에뮤 전쟁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생업을 잃고 극빈층으로 전락한 수천 명의 농부들의 눈물이 어려 있는 걸 알아야 해. 에뮤 전쟁, 사람과 동물의 대결이라는 주제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노숙자로 만들 만큼 심각했어.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에뮤지만 1999년 에뮤는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에뮤 전쟁은 나름의 휴전을 협정하게 된 셈이야. 어려웠던 시대상과 가뭄으로 인해 벌어진 에뮤 전쟁. 에뮤의 기관총을 겨눈 군인도 농작물을 다 망친 에뮤도 그 누구도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어. 에뮤 전쟁에서 기관총 말고 다른 해결책도 있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